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서 가슴이 아픈 별이 된 스타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 블로그의 대문이고요. 제 글은 늘 그렇듯이 이렇게 블로그로 오시면 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곁을 일찍 떠난 배우들을 사망 일자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98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수 유재하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노래로 너무 유명하죠.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꽃길을 걷는 듯한 느낌, 향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목소리를 지녔던 그런 가수고 교통사고로 26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장덕씨 깜찍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수였죠. 이분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고 뭐 빗방울 떨어지는 하는 노래 기억하시죠? 김현식씨 간경변으로 일찍 또 사망을 하시고 부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활에 김재기씨가 26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제가 살았던 시대 또 제가 좋아했던 배우에 대한 당연히 감정이 좀 더 높을 수가 있는데요. 가수 김성재 씨 기억하시죠? 듀스 이현도 씨와 같이 멤버였었죠. 안타깝게도 정말 아직도 의문사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한국의 어떻게 보면 힙합계 뭐 최고의 가수분이었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요. 제 아시는 업계 동료 그리고 친구분이 있는데 이제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시지만 이분은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추모식에도 가시고 항상 그분 이야기거리들이 SNS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 지속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김광석 씨, 뭐 너무나 뭐 유명해서 뭐 우리가 뭐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가수고 앞서 말씀드린 유재하 가수처럼 너무나 좋은 목소리를 가졌던 가수였죠. 뭐 서른쯤에라는 노래 저는 그렇게 좀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가수들 중에서는 이제 저는 당연히 이 서지원 씨 어떻게 보면 내 눈물 모아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전 노래방 가면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당시엔 불렀던 것 같고요. 특히 이 노래가 어떤 게 좋았냐면 정말 지금 바로 헤어졌던 거예요. 그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 감정을 이 노래에 다 담아서 불렀던 것 같은 느낌이 이 노래에서 묻어 나옵니다. 키도 컸었고 굉장히 깡말랐었던 걸로 기억하고 굉장히 미소년 외모여서 미국에서는 모델로도 활동을 했는데 진짜 21살에 먼저 이렇게 떠나네요. 정말 왜 이렇게 먼저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원진 씨 교통사로 사망하시고 배우 김성찬 씨는 급성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시고 NRG 기억하시나요? 뭐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NRG 멤버였던 김한성 씨도 사망을 하는데 이때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어느 정도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 사망 원인이 밝혀집니다. 20살 때 정말 꽃다운 나이에 사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개그맨 양종철 씨, 김한국 씨랑 같이 듀엣으로 너무 재밌게 개그계를 이끌어 갔었던 분이시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고 원티드라는 그룹의 서재호 씨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정말 방송계를 발칵 뒤집어 놨었죠. 방송 중에 송편을 먹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때 막 웃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기도를 막고 질식사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이때부터 방송들이 엄청나게 조심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하게 된 어떤 또 계기가 됐었던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찍 별이 된 이런 분들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바로 이은주라는 배우인데요. 왜 그러냐면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영화는
저한테는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거든요. 예, 처음에 볼 때는 뭔가 동성애 뭐지? 좀 이런 약간의 그 편협한 시각으로 봤는데 그 뒤에 보면 정말 사랑을 그렇게 인연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방식, 그리고 특히 이 이은주 배우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는데, 이은주 배우 하면 일단 뭐 자연민 그리고 판무판탈 뭔가 상반되는 느낌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배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수 윤희 씨, 개그맨 김영은 씨도 교통사고 사망하신 거, 정다빈 씨, 그리고 먼데이 키즈 노래 정말 잘했던 그룹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그룹의 가수 김민수 씨, 그리고 모델 이현 씨 기억하시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딸 정도로 씨름 선수로서 유명했었죠. 근데 혹독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모델로 성공을 했고 커피 프린스 1호점인가 거기에 나왔었죠. 저는 그때 드라마를 많이 안 보긴 했는데 공유 씨랑 같이 출연했는데 막 떴는데 결국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제가 그 당시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근했고요. 늘 매일 아침 한남대교를 건너서 한남 고가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그 한남 고가 진입하는 쪽에 가드레일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셨어요. 촬영을 끝내고 밤에 가는 길에. 그때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그때는 너무 많이 났고요. 안재한 씨 자살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최진실 사망과 연관이 되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진실 씨가 이제 사망합니다. 뭐 최진실 사망은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 뭐 어느 분의 그 목숨도 다 동일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줬었죠. 어떻게 보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약 700여 명이 이분의 사망 때문에 같이 사망을 했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 부분이 전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박광정 씨가 이제 폐암으로 사망을 하시고, 거북이 기억하시죠?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디지털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뭔가 활력소가 되었던 그런 가수였었죠.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고, 뭐 기억을 많이 못하시는 분 엠스트의 뭐 가수 이현 씨, 그 다음에 장진영 씨. 제가 얘기를 가장 또 많이 했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는 배우죠.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 배우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연애 뭐 그 가벼울 수 없는 그 뭔가 되게 싸구려 영화 같으면서도 거기서 이제 술집 여자나 나오는데 배우 이승우 씨와 이제 완전히 궁합을 잘 맞춰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또 슬프고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정말 뭔가 서민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기서 잘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장자연 씨 어떻게 보면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고 연예계의 어떤 좋지 않은 단면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고, 안타깝게도 최진실 사망하고 최진영 씨가 또 동생 최진영 씨가 사망을 하죠. 최진영 씨도 배우 가수로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박용화 씨에 대한 자살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뭐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매니저 문제들도 좀 있었는데, 이 박용화 씨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박용화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해외 축구 대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박용화 씨 소식이 더 그 소식을 가릴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배우입니다. 노래도 당연히 했었고요. 저는 박용화 씨 하면 뭐 제가 막 좋아했던 뭐 막 보고 찾아다녔던 배우는 아니, 당연히 또 남자니까 전 작전이란 영화 기억이 너무 납니다. 거기서 정말 재밌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을 잘 풀어냈었고요. 그 최동아 씨도 사망하시고 우종환 씨도 이렇게 또 생을 달리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수 김지훈 씨도 안타깝죠. 뭔가 재기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쓰러지고 그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 이문택 씨 뭐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최고의 성적을 냈던 분이죠. 늘 그 평이 최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정말 다 피지 못하고 정말 좋은 가수였는데 생을 마감을 하고 가수 하늘 씨 그리고 최진실 씨와 또 연계돼서 조성민 씨 배우자였죠. 엄청난 그 피지컬을 갖고 있으셨던 분인데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그때 나왔었는데 또 생을 달리하셨고 유채영 씨는 뭐 가수이자 배우였는데 너무 활달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이분도 위암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시고 또 안타까운 두 분이죠. 왜 안타깝냐면 계속 봤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데뷔해서 너무 잘 됐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같이 행복해하고 또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공감하게 되는 건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안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나 안타까웠던 정말 교통사고였죠. 그리고 가수 신해철 씨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좀 일찍 생을 마감한 연예인 중에 누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라고 하면 얘기하면 아마 가수 신해철 씨가 1위로 꼽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1988년도 대학가요제 때 반주만으로도 그냥 대상이 됐었던 곡이었죠. 그리고 뭐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뭐 일단 이 막 학벌로도 뭐 그때 막 약간 이제 주목을 받았고 특히 가수 신해철 씨는 그 뒤의 행보가 더 멋지죠. 정말 논리정연한 그리고 정말 진전성 있는 그러한 또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자기 생각을 펼치는데 뭐 법조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치는데 정말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후배들도 너무 챙겼고 그 연예계에서도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서 평가가 됐었고요. 가수 조연 씨는 교통사고로 배우 김성민 씨도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따 통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 종현 씨도 생을 달리하시고 독전에서 영화 독전에서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기력을 보여줬던 김주혁 씨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이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런 배우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이었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뭐 가수 민우 씨, 그 다음에 우혜미 씨, 복고 출신의 우혜미 씨인데 이분도 생을 달리하셨고 전미선 씨도 생을 달리하셨고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설리 씨 가수, 구하라 씨 두 분 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종현 씨 비롯해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왜 그럴까? 특히 가수가 많은 걸 보면 분명히 또 배우랑은 또 다른 어떠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분들의 삶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 도, 어, 동료 중에 한 명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자살한 이유가 그때는 군인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거가 제일 컸냐면, 당연히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배신한 거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참들의 어떤 이제 그 괴롭힘이죠. 이게 엄청난 중압감을 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뭐 제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어떤지는 정말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 도깨비 났던 배우 고수성 씨, 뭐 유튜브 BJ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분들 뭐 저희가 또 세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젊으신 분도 아실 수 있고 배우 오인혜씨 그리고 박지선 씨도 너무 안타깝죠. 정말 너무 진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고 근데 뭐 피부 이런 문제라든가 화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뭐 했던 그런 부분들
저런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시니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저는 그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뭐 그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배우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딱 보면 훨씬 더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빅조 씨 이분도 나중에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다가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요게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하셨고, 영화 친구에 보면은 그 영화 남자 배우들 주연들이 쫓아다녔던 그 여성 보컬입니다. 보컬로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김보경 씨인데 이분이 대장암으로 사망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골프 프로그램만 주로 봤는데 유상철 씨 골프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홀인원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죠. 탁 쳤는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파3에서. 그런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실명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셨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정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이라는 게 뭐 대장암, 췌장암 이런 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조용한 암살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가 오늘 보험 얘기하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한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암이 커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이지은 씨, 예, 이분 외모를 보면 늘 약간 일본풍 또는 소녀풍 기억이 나는 그런 배우고요. 가수 아이언 씨 래퍼죠. 정말 고생해서 떴는데 사건 사고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아마 유튜버 새벽씨 혈액암으로 사망하신 내용,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최근일 거고요. 그리고 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옥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왔던 배우 김미수 씨도 원인 미상으로, 이거는 원인 미상은 이제 의문사가 아니고요. 뭐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진도 찾아야 되고 내용도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별이 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조사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자살이 역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사고 질병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망원인 보면은 당연히 60세 이후부터는 뭐 암이 1위를 달리지만 그 전에는 30대, 40대, 50대는 자살이 1위거든요. 당연히 이 당시에는 뭐 사고로 죽을 확률은 어차피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떨어지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일찍 먼저 생을 마감하신 연예인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업들 보니까 가수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배우 겸 가수로 따지면은 정말 가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거보다. 그 정도로 가수라는 직업 쪽에서 생을 먼저 많이 마감하는 것만 되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자살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이 줄은 세상인데 이 세상 아무 곳에다 이제 바늘 하나 세우고 하늘에서 밀실, 작은 밀실 하나를 뿌리면 그게 그 바늘에 꽂힐 확률, 그 계산도 안 되는 확률로 만나는 게 인연이다. 이게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가장 명대사로 꼽힌 걸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시는 분들마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대사를 뽑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만난 인연이라는 거죠. 그 인연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보는 건 두세 번째 보는 완전 다른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 대사도 너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배우 이은주 씨의 모습이 잘 담긴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습에 자연미도 담겨 있고 판무파탈 같은 모습도 담겨 있는데 정말 이쁘죠. 저는 뭐 여배우 막 이쁘다고 해서 뭐 브로마이드 모으고 뭐 챗받침 모으고 이런 세대는 아니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느낌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하거든요. 뭐 이쁜 거보다 물론 이쁜 게 좋겠지만요. 그리고 이분 작품을 보면은 뭐 저는 이제
번지 점프하다 가장 기억에 남고 오수정 뭐 연기력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불새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 한번 들어 여기서 이제 많은 이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뿅 가는 거죠. It's just a dream boy sailing in my head. You see my secret oceans, a coral blue and red. Your smell is incense burning. Your touch is like an it bleeds through my skin, moving from within. You got me spinning round and round, turning.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정말 이게 직접 부른 노래거든요. 기가 막혔죠. 너무 안타깝게 됐고 뭐 이 영화 찍고 나서 우울증이 이제 극심해지고 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고요. 뭐 내 눈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밖으로 하나둘씩 불빛이 꺼질 때쯤 하늘에 편지를 쓴다고 그냥 가사 내용에 너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안타깝게도 노래한 가운데 늘 불렀는데 이 외모 기억나시죠? 정말 조용했죠. 지금 살아있으면 47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제가 49인데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학생처럼 기억이 나고요. 노래는 뭐 전주 부분만 잠깐 기억하시죠? 이 감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델 배우 겸 이현 씨 너무 안타깝던 그분의 모습이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지금 틀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눈물 나죠. 공유 씨가 기억하는 이현 씨에 대한 그 동료들이 기억했던 이현 씨에 대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날라리 국민 배우라고 했냐면 예전에 한번 그 최진실 씨의 소풍 갔던 사진이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소풍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뭐 못 살았다, 불우했다 막 이랬는데 뭐 혼자 막 뭐 그냥 명품 입은 것 같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만큼 뭐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외모를 그때 가졌었던 거죠. 매우 깜찍하고 귀엽게 생겼었습니다. 진짜 요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그 소풍 사진을 제가 못 찾았는데 정말 제가 봐도 그냥 흑백 사진에 혼자 칼라가 있는 그러한 느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했었고 뭐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당연히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을 살았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주다랑 라핀의 화장품 외판원이었는데 최진실 씨 어머니도 이런 외판원 포장마차 운영했다고 하니 그때는 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외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배우로서 엄청 인기를 끌었고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남부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뭐 다 아시죠? 별은 내 가슴에 그리고 그대 그리고나 여기서 무려 시청률 62.4%나 했어서 엄청난 거죠. 별은 내 가슴에 때의 화보가 뭐 젊었을 때 화보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최진 씨란 배우를 가장 잘 담았던 화보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하고 문제가 바로 이제 안재환 씨가 자살을 하는데 차에서 자살하거든요. 근데 자살 이유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어떻게? 최진실 씨한테 20몇 억을 뭐 빌려갔는데 이거 안 갚는다 막 종용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그거에 못 이겨서 안재환이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결국은 정선희 씨랑 최진실 씨 뭐 아시잖아요. 뭐 그 이영자 씨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다 금을 내고 막 배신이다 뭐 비방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걸 못 견디고 아이들이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나 진짜 안타까웠고 이것 때문에 이 슬픔이 이제 전국에 전달이 되면서 뭐 구체적인 수치로 700여 명이나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이제 뭐 환희 뭐 아시잖아요. 자녀분들도 가끔 제가 이렇게 기사 나오면 보기도 했는데 뭐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뭐 아름답게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도 사망을 하고 배우자도 사망을 하죠. 네, 너무 안타까운 배우고요. 그리고 장진영 씨 개인적으로 뭐 이은주 씨만큼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웠죠. 정말 연기력도 기가 막혔죠. 그 정말 연기 너무 잘했고요. 여기 대사가 좀 선정적이긴 한데 이 이승우 씨가 원래 이 장진영 씨가 이승우 씨를 꼬시러 이제 고깃집을 하는데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 아저씨 꼬실 거다라고 오는데 사실 그때는 학생으로 속였는데 원래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고 이승우 씨는 사실 그 약혼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삼아 사귀는데 정말 사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장진영 씨가 이승우 씨를 좋아했냐, 뭐 그년이랑 뭐 하는 거는 화가 안 나는데 같이 누워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세컨드라도 좋으니까 나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되게 서민적이고 조금 싸구려 영화 같고 B급 영화 같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좋은 그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사실 결혼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 너무 기억이 남는데 이거를 제가 우연히 이제 블로그를 검색하다가 조사하다가 이 소묘죠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 배우 장신영 씨는 이 눈이 너무 이쁘거든요. 물론 웃는 것도 이쁜데 이거를 너무 잘 담아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나중에 한번 블로그 들어가 보시고요. 뭐 국화꽃 향기 기억하십니까? 국화꽃 향기는 영화는 몰라도 이 OST, 성시경 씨가 부른 희재라는 OST, 이게 이제 이 여배우 이때 배우의 이름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참 일단 이 화면을 보게 되면 꼭 일본의 뭐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런 포스터 화면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장면 보세요. 영화 한 장면. 내가 임신했는데 위암이고 치료 시기는 놓치고 여기서 실제 장진영 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시는데 말기 위암 환자로 열연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리고 늘 선행을 베풀었었고요. 사망하기 전에도 아버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뭐 중앙여고에 5천만 원, 또 전북 출신인가 그렇거든요. 그쪽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도 배우자님이 미국에서 이 투병 생활할 때 뭐 어차피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진영 씨랑 결혼을 하죠. 결혼식을 올리죠. 그것도 뭐 말들도 좀 있었지만 이슈가 굉장히 됐었고 또 예당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장진영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계약을 연장을 한 거예요. 투병 기간 중에.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영화 청년의 대사인데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영혼에 차곡차곡 새겨서 갈게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데 진짜 뭔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예고나 한 듯이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신해철 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마 언급을 많이 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음악을 자주 듣는데 어떤 유튜브 음악의 댓글을 보고 고정 댓글을 달아놓은 거 너무 공감이 돼서 누군가 고정을 해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신해철의 노래를 듣는 소년은 어른이 되고 신해철의 노래를 듣는 어른은 소년이 된다.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른이 됐을 때 뭐 병아리 이런 그 뭐 노래를 들으면 소년이 되는 것 같고 소년일 때 그 노래를 들으면 가사들이 정말 굉장히 성숙하게 가는데 뭔가 한 계단을 밟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게 진짜 무한궤도 그 전주 딱 나올 때 벌써 이미 대상이죠. 정말 그런 진짜 깜짝 놀랄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뭐 아시다시피 1988년도는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매 돌아본 서울대 MBC 대학 서강대 출신인데 대학까지의 동창 관계. 까지 그냥 노래 얽히고 설키. 전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죠.
뭐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가 있고 전달을 잘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신해철 씨를 후자, 정말 전달을 잘하는 가수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고향군이 고향시가 될 때 정말 오래전이죠. 그때 제가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가다를 뛰었거든요. 그때 노가다 뛰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게 콜라, 피자, 발렌타인데이 막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기억이 좀 나고요. 이분은 가수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 행보가 훨씬 더 우리한테 감동을 줬죠.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치면서 그 업계 전문가들도 막 때려 눕힐 정도로 그냥 이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 대마초 규제 얘기도 있는데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그 감동했던 부분이 뭐냐면, 간통죄를 폐지하면 남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조선 사람들 안 된다. 조선인들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자존심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국가가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개인이 나는 인권이 있어. 내가 결정권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멋진 게 이런 거죠. 이런 거에다가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것도 지키지 못할 인간성밖에 안 된다. 국민성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하면 남자들이 다 간통하고 다닐 거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게 위헌이 되고 62년 만에 폐지가 되죠. 엄청났었고, 그리고 사랑의 매 이 얘기할 때 정말 감동적인 게 손석희 씨가 물어봅니다. 신해철 씨한테 그럼 신해철 씨는 이른바 사랑의 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냐면, 정말 논리정연하죠. 그 사랑의 매에 대해서 맞는 학생이 동의할 수 없을 경우라면 그건 사랑의 매가 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맞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자식을 또 때립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배워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패는 게 당연시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로 포장이 된다라면 이 학생들이 또 사회에 나가면 그것을 당연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그 공감 가는 내용이었고요. 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냐 얘기했을 때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죠. 신해철 씨가 만약 이거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게 맞다라면 나는 영생할 거다. 난 그 정도로 욕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에 어떤 형벌로 다스릴 거면 이거는 절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품성이 거칠어지고, 즉 어린 시절부터 품성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으로 벌써 결과를 다스리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법을 갖고 제가 SNS에서 어떤 분한테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제가 댓글 단 사건이 뭐냐면, 유치원에 자꾸 지각을 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왜 지각을 해요? 부모님이 늦게 데려와서 그렇거든요. 그럼 되게 미안해 하시잖아요. 미안해하니까 그 다음에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잦아지니까 그분들도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늦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유치원에서요, 늦으면 벌금 내라는 제도를 만들었더니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금 내면 되지 하고 이걸 당연시 이제 그걸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것이 있다라면은 법으로 다스려야 될 일이 있고 법으로 다스려도 안 된 일이 있는데 이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공감이 가고 진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걸로 다스리는 경우는 결국은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예.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저도 과거에 뭐 지점장 할 때 리더로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리정연한 멋진 이거는 그냥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멋진 그러한 논리를 펼쳤던 신해철 씨가 지금은 그건 것 때문에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카메오 출연을 몇 번 했는데 이 안녕 프란체스카라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 기억 지금 엄청 컸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김수미 씨 뭐 다 이제 뭐 슬기 씨도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레포트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대교주 역할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서강대 중퇴했죠. 왜 중퇴했냐면은 서강대가 뭐 지금 들어친 그 당시에는 다른 학교와는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졸업하기 힘든 학교였잖아요. 계속 학고를 맞은 거야.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인데 내가 더 맞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중퇴를 하십니다. 신해철 씨가. 그 집에 만화책이 한 3,000권 넘게 있을 정도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뭐 프라모데 이런 거 모은 것도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014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시죠. 눈만 떴는데 심장이 안 뜨는 상태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8시에 수술을 했고 근데 사망을 하셨죠. 근데 사망 원인은 뇌산소 결핍에 대한 뇌손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검을 합니다. 근데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뇌손상이 아니라 합병증에 의한 폐혈증 때문에 사망을 했고 결국은 이게 의료 사고다라고 하지만 유가족 의뢰로 이게 이제 논란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식으로 가족장으로 이제 그 장례식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민물장어란 이제 노래를 틀으려고 하다가 이걸 히어라이스 템포이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이 민물장어 내용을 들으면 너무나 슬퍼서 히어라이스 템포이로 바꾸고 묘비에도 히어라이스 템포이로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김동률 씨가 그 신해철 씨가 작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글을 달렸는데 그 글 중에 제가 공감되는 글을 갖고 와봤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던 꼬맹이가 형을 만난 이후 이렇게 20년 동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후배가 되고 싶단 맘만 앞서서 좋은 동생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너무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만 내가 막 자식으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여기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 가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난 가슴 아픈 별이 된 스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보험 쪽에 있어서 이걸 정리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SNS를 보다가 공감이 돼서 한번 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통계 같은 자료를 뭐하러 냈느냐 이런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감정을 갖고 한번 이렇게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거를 너무 고깝게 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분들을 추억하는 시간으로 좋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험 덕후 포탁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